9번째 글인데요. 병에 따라 약을 쓰라 하는 내용인데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양명의 짧은 이제 글인데 육징이라는 제자가 기록한 거고 이제 전체 넘버가 17번 글인데 이게 이렇게 있어요. 매일 공부를 할 때 양명이 말하는 공부는 뭐겠습니까? 양명이 말하는 거죠. 양명이 공부라고 하는 거는 치양지죠. 언제 어디서나 내 양심에 충실한 거예요. 그래서 일이 없을 때는 우리가 무념무상에 들어간다고 하는데 그거는 에고에 잡념이 없다는 얘기지 양심이 없다는 얘기는 아니죠. 양심은 더 또렷해지겠죠. 그러니까 무념무상이란 말보다 양명은 이걸 좋아합니다. 일이 없을 때도 양심과 더 강하게 만나고 일이 있을 때는 양심이 원하는 거를 구현하고 욕심을 다스려서 양심을 구현하고 일이 없을 때는 모든 잡념을 내려놓고 욕심을 쉬고 양심과 오롯이 만나고 늘 양심과 함께하면 된다는 내용이 되잖아요. 이게 기독교적으로 말하면 자나깨나 하느님과 함께하기만 된다는 그 생각입니다. 공에 들어간다든가 텅 빈 어떤 무에 들어가겠다는 생각을 하지 말자는 거죠. 왜냐하면 그게 사실은 불교에서는 공이 또 하느님적인 건데 유교 입장에서 볼 때는 공 그러면 이게 뭔가 아무것도 없어야 된다는 상이 생기기 쉬우니까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양심이라고 생각하라 하면 오히려 공에 대한 이해도 제대로 되겠죠. 그래서 제자들이 이제 불교나 이런 얘기를 듣고 와서 자꾸 무념에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양명은 화냅니다. 무념이 아니다. 양심에 대한 일념 상태에 들어가는 거다. 오로지 양심 이렇게 생각해야지 아무것도 없는 무 이렇게 상상하지 마라 이거죠. 그래서 실제로 그게 실상에 맞죠 더. 그래서 이 얘기니까 매 순간 양심을 구현하는 게 공부라서요. 선정에 들어야 된다 이런 발상이 없어요. 왕양명 선생은. 그렇다고 안 드는 것도 아니고요. 잘하는데 집착이 없는 겁니다. 일이 없으면 그때는 선정에 들어도 좋다는 우주의 명령으로 받아들여서 양심과 오롯이 둘이 만나지만 일이 생기면요. 그때는 선정에 들겠다는 게 망상이 돼버려요. 일이 생겼다는 얘기는 우주가 지금 뭘 원하는 겁니까? 양심이 저한테 뭘 원하는 겁니까? 양심을 구현하기를 원하는 거거든요. 그때 나는 이 일을 다 무시하고 명상에 들고 싶다고 하는 건 그때 그게 탐진치가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왕양명은 무조건 양심만 따라가라는 겁니다. 양심의 명령만 따라가라. 그게 공부입니다. 매일 이렇게 공부를 해나갈 때 마음이 어지럽거든. 자, 이런데 마음이 이제 산란해지고 복잡해지면요. 그때는 정자를 하라. 그때는 명상을 하라는 겁니다. 마음이 너무 시끄러우면 그때는 명상을 하라. 근데 요거는요. 마음이 어지럽지 않거든. 또 양심을 구현하는데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어지럽거든. 그때는 정자를 하라. 매일매일 공부를 해나갈 때 이런 병이 생기면 요 약을 써라. 또 이런 게 있어요. 그런데 책을 읽다가 나태해지거든. 이렇게 책을 보는데요. 정신이 자꾸 해이해지고 글 내용이 잘 안 들어오고 이제 마음이 심란해질 때는 그럼 덮어놓고 또 명상하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때는 왕 선생님이 뭐라고 하냐면 그때는 책을 더 읽어라. 그러니까 몰입해서 읽어라. 이겁니다. 이게 병에 따라 약을 쓰는 것이다. 이게 단순히 도피가 아니라요. 그 일을 더 몰입해서 해버리라는 겁니다. 마음이 그냥 단순하게 어지럽다면 명상해서 몰라 해가지고 나에 대한 몰입을 통해 이걸 개운하게 할 수 있지만 이제 대상에 대해서 이렇게 몰입하는 중에는 몰입이 잘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말고 몰입을 더 해서 깨어서 읽으면 그게 이미 양심의 구현이에요. 논어에도 그런 말이 있어요. 젊은이 근사. 그 논어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젊은이라는 게요. 간절하게 질문한다는 거예요. 간절하게 질문하고 근사. 가까운 것부터 생각해서 멀리 그 생각을 확충해 나가고 내 마음을 헤아려서 남도 이해하고 이게 다 근사입니다. 예, 가까운 데 시작해서 내가 그 이해할 만한 거에서 시작해서 자명하게 알 만한 거에서 시작해서 이 모르는 것까지 확장해 가는 거. 이게 그래서 송나라 때 주자가 낸 철학책 이름이 근사록이잖아요. 여기 논어에서 따온 말인데 근사. 가까운 것부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요거 가까운 게 이게 제일 자명하게 내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요것부터 판단해야 되는 사람들은 먼 것부터 생각해요. 외계인이 있을까 없을까? 그건 죽을 때까지 고민해도 아마 외계인을 못 만나면 어떻게 알 수 없는 내용인데
그것부터 고민하는데 내가 가까운 것에서 확인하고 바로 자명한지 알 수 있는 거 있죠. 체험 가능한 거. 그것부터 알아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의 마음을 읽는 게 먼저가 아니죠. 내 마음을 정확히 읽어내시면 그거 가지고 남도 읽어내거든요. 근데 내 거를 정확히 못 읽어내니까 남 것도 엉망이 되죠. 내 속을 못 읽어내니까 사람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모르니까. 근데 내 건 잘 안 보고 보통 사람이 남의 것부터 하려고 덤벼요. 그게 더 만만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 멀리 있는 것부터 그거 알고 싶은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순서가 있는데 일에는 그거 알고 싶으면 요것부터 알아야 된다는 순서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대학에서 뭐라고 하냐면 선후를 아는 게 아주 도다하는 게 선후 알아내는 게 다 같은 얘기죠. 가까운 것부터 시작. 그래서 젊은이 그냥 질문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만약에 저한테 질문하시더라도 하도 질문하라니까 억지로 합니다 하는 질문은 뭔가 이렇게 서로 도움이 안 되겠죠. 그런데 정말 나는 이게 궁금해 죽겠다 하는 그거는 들을 때 몰입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이게 다 뭐가 되냐면요. 간절히 궁금한 걸 질문하고 또 가까운 것에 또 따져나가는 거 안에는요. 자명함이 있죠. 자명함, 몰입 다 이런 게 있죠. 그리고 상대방에 대한 이해. 이게 뭐냐면요. 그래서 이 공자님이 뭐라 그랬냐. 이 가운데 인이 있다 그랬어요. 요 안에 인이 있다. 사랑이라는 거는 요 안에 있다. 이게 양심이 구현되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양심 구현 그러면요. 뭔가 남한테 뭐 베풀고 뭐 해야만 양심이라고 생각하시는데 간절하게 질문하고 궁금한 거를 풀고 의심하고 가까운 곳에부터 그걸 풀어나가는 모습 있죠. 그 안에 인이 있다라고 하는 그 안에요. 나와 남을 둘러보지 않는 사랑이 꽉 차 있다는 건요. 그게 양심적인 행동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명하고. 우리가 글을 하나 읽어도요. 이 사람 생각을, 저자 생각을 그대로 이해해 주는 게 이게 인 아닙니까? 서로 사랑인데 자명한 거고. 이 마음대로 내 생각부터 먼저 하고 멀리 있는 생각부터 먼저 해버리면 다 깨지죠. 그래서 이 별게 아니라 책 읽을 때 나태해지면 더 정신 차려서 읽는 게 양심의 구현이다 이 소리입니다. 마음이 어지러울 때는 방치하지 말고 곧장 정자를 해서라도 바로잡는 게 그게 양심의 구현이고, 예. 그래서 이 양심은 늘 선명해야 된대. 욕망에 이렇게 더럽혀져도 안 되고 욕망한테 또 제압당해도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가만히 있는 데 중에 정신이 산란하다는 얘기는 욕망이 들끓어서 양심의 빛이 희미해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때는 빨리 양심 힘을 키워주는 게 맞고요. 책을 읽어야 돼서 읽고 있는데 이게 어렵다고 포기해버리면 이게 욕망에 더 지는 걸 수가 있죠. 더 정신을 차려서 이 책에 대한 집중을 방해하는 잡념을 물리치고 욕망을 물리치고 책을 정확히 읽어내는 그 안에 양심이 있다는. 그래서 매사에 딱 부러지게 자명하게 처리하시는 그게 양심적인 거예요. 그게 불교에서 말한 육바라민을 제대로 쓰시는 거고. 그래서 그 얘기가 저는 좋아서요. 요 구절을 좀 읽어드리고 싶어서. 이게 다예요. 짧은 얘기죠. 그래서 일상에 공부할 때 마음이 어지럽거든 정자를 하고 책 읽다가 나태해지거든 책을 더 읽어라. 이것 또한 병에 따라 약을 쓰는 거다. 이것도 공부다, 수련이다 이겁니다. 또 하나 얘기는 되게 이게 재밌는 얘기인데요. 10번째, 오직 현재의 양심에 충실할 뿐이다. 과거, 미래가 아니고요. 지금 이 순간 내 눈앞에 있는 재료들 있죠. 요거를 잘 요리하는 게 여러분이 제일 주안점을 두고 공부하셔야 할 내용이라는 겁니다. 취향지는요, 무조건요, 제일 포인트가요, 지금 이 순간이에요. 지금 여기. 지금 이 순간, 여기에서 나한테 닥친 일이 있죠. 그게 사물이죠. 어떤 사물이 나한테 다가오겠죠. 사건이나 물건이 다가오겠죠. 어떤 물건이 다가왔을 거고, 여러분 오감을 통해서. 그게 이제 어떤 사건을 또 일으키겠죠. 여러분 내면에. 요것들을요, 그게 지금 여기에 나한테 닥친 사건을 재료로 해서 여기서 육바라밀, 양심을 드러내냐 못 드러내냐가 공부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닥쳐가지고 난 책을 더 보고 싶다든가 명상을 더 하면 좋겠다든가 하면 도피가 돼요. 그래서 왕陽明은 무조건 지금 나한테 닥친 사건을 제대로 처리하느냐. 그래서 왕陽明철학이 이걸 지금 경물이라고 하죠. 어려운 얘기입니다만, 예, 지금 내 눈앞에 닥친 사물을 바를 정자거든요. 격을 왕陽明은 바를 정자로 풀었거든요. 요 말은 모르셔도 되는데 내 눈앞에 닥친 사물을 올바로 처리하는 거, 양심에 맞게 처리하는 거, 이게 최고 공부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이게 주자학에서는 경물 그러면
사물을 연구해가지고 여기서 지혜를 뽑아내겠다는 건데 왕양명은 이 바깥에 있는 사물의 마음이 뺏길까봐 사물을 연구한다는 거는 이 사물 안에 뭐가 있다고 보고 이 사물의 마음을 뺏기는 게 아니라 이 사물을 대하는 내 마음을 바르게 처리하는 게 포인트다라는 걸 강조하고 싶어서 이렇게 좀 이렇게 약간 억지 해석이에요. 원래 원문하고는 안 맞는 해석인데 왕양명 선생님이 이렇게 주장했는데 핵심은 이겁니다. 내가 닥친 사건에서 내가 욕심을 선택하느냐 양심을 선택하느냐 해서 양심만 선택하면 난 잘 살고 있는 거고 공부 잘하고 있는 거다. 그런데 이거를요. 지금 이 순간 거를 보는 걸 초점을 둬야지 또 먼 데 있는 거예요. 가까이 있는 지금 이 자명하게 처리할 일이 여기 있는데 요 일은 방치하고 먼데 내가 판사가 됐으면 잘했을 텐데 뭐 내가 뭐가 될라나 못 될라나 미래에 대한 불안이나 어떤 기대에만 빠져 있으면 지금 내 눈앞에 닥친 내 정신에 지금 들어와 있는 사건은 이건데 이 사건은 처리를 못하고 과거의 사건 끄집어내서 다시 후회하고 이렇게 또 미래에 오지 않은 사건을 또 끌어들여서 그거를 가지고 붙잡고 있으면 말이 안 되겠죠. 다만 이거는 괜찮습니다. 지금 딱히 지금 처리할 사건이 없고 또 지금 처리할 사건에 꼭 필요해서 과거의 사건을 다시 끄집어내서 반성하는 거, 미래의 사건에 미리 끄집어내서 뭐죠? 떠올려가지고 예측을 해보고 대책을 세워보는 거, 요거는 괜찮아요. 왕양명 선생님 말에 혹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과거 미래를 그럼 생각하지 말고 살자는 얘기냐 그게 아니라 그게 지금 사건 해결에 지금의 어떤 결정에 필요해서 딱 불러내서 몰입해서 선택하시는 건 좋은데 그러고 보내는 거는 막연하게 지금 걸 처리 못하면서 미래에 대해서 내가 미리 알면 잘할 텐데 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겠죠. 명상하시고 수행하시는 분 중에 이게 지금 그 관련된 얘기라서 미리 드리는 거예요. 미래를 알면 내가 잘 살 텐데 내일 뭔 일 나는지 알고 내일 일어날 일에 대해 대책을 다 세워놓으면 그때 가서 내가 되게 잘할 텐데 그럼 지금이 희생당해요. 지금 닥친 사건들은 어떻게 처리? 그래서 늘 미리 준비를 해야만 해결된다고 생각하시면요. 내일 일을 어떻게 다 대책을 세울 거며. 그렇죠? 이렇게 항상 그러면 우리는 미래를 살아야 되죠. 미리 대책을 세워서 해결하겠다. 그러면 이게 양심에 충실한 게 아닌 게 이 사건과 물건이 지금 나한테 닥쳤을 때 내 양지가 뭐라고 명령을 할 텐데요. 그렇죠? 내 안에 있는 양심이 욕심과 경쟁하면서 이래라 저래라 뭐라고 할 텐데 그래서 양심대로 처리하면 경물이 되는데 이 과정에서 자꾸 과거나 미래의 정신이 뺏겨버리면요. 지금 이 순간 양심의 소리를 못 듣게 돼요. 미리 대책을 세워야만 된다는 발상 자체가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미래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고민하셔도요. 그 양심의 명령은 뭘까요? 지금 이 순간 미래에 대한 이 고민에 대한 내 답이었겠죠. 막상 그 미래에 닥쳐가지고 그 순간 양심이 명령하는 것도 다를 수 있다고요. 상황이 변했기 때문에. 죽은 양심을 쓰게 된다는 거예요. 미래에 대해서 내가 매뉴얼을 만들어 놓고 그대로만 움직이면 되겠지 하는 건요. 지금 이 순간 내가 양심에 아무리 충실한다 한들 지금의 양심에 충실한 것 뿐이고 그 미래의 그 순간에 가서는 뭔 짓이 일어나냐면 과거에 내가 정한 기억에 의존해서 그거에 매달려가지고 때에 맞지 않은 그 양심의 명령을 가지고 다른 때에 적용해서 뭘 해보겠다고 덤비는 게 되고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양심의 명령을 그 정도면 못 들으실 거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대책도 양심적이지 않을 거고 막상 가서 내가 예전에 정해놓은 대로 덤빈다고 해도 양심적 처리가 안 되고요. 모든 일을 그렇게 다 예측할 수도 없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 고민을 실제 한 분들이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육징이라는 제자가 성인들은 어떤 변화가 와도 자유자재로 대응하잖아요. 그 순간순간 양심에 맞게 대응을 해버리거든요. 그런데 이게 꼭 일반인 눈에는 뭐로 보이냐면요. 미리 대책을 다 세워놨을 것이다로 보인다는. 그럼 공부가 잘못되는 거예요. 미리 다 정답을 찾아놓고 그 정답을 외우고 있다 보면 일이 닥치면 그대로 하면 된다는 건데 여기에 양심의 소리가 낄 자리가 없어요. 그렇죠? 미리 에고가 편견으로 뭘 만들어 놓고 그걸 가지고 또 과거에 집착하는 그 모습으로 미래에 실제 그 사건이 닥쳤을 때 그걸로 덤빈다고 해서 해결되겠습니까, 그게? 그래서 이 성인의 모습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오해를 하니까 사람들이 왕양명이 뭐라고 하냐면 어떻게 그 많은 일을 다 조사해서 대책을 마련하겠는가, 성인들이라고. 이 성인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는 거죠. 성인은 자기 양심만 점검해서 늘
이 순간순간 양심에 최선을 다해 살다 보면 양심이 광명해지겠죠. 어떤 일이 닥쳐도 난 이 양심으로만 해결할 거기 때문에 오히려 미래에 대한 걱정을 안 하는 분이고 꼭 필요한 걱정만 하지 불필요한 걱정을 아예 안 하고 여유롭게 사시는 분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오해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리 다 대책을 세워놨으니까 저러지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저만 해도 어디 가서 뭐 질의응답 하는데 미리 뭔 질문 나오고 뭔 답해야지 이게 있나요? 제가 평소에 양심의 소리를 늘 듣고 그 따르던 바대로 그냥 답하는 것 뿐이거든요. 그러니까 성인들은 오죽 잘하겠습니까? 양심의 소리 전문가인데 뭔 사건이 오건 양심대로 인의의지에 맞게 처리하면 그만이에요. 간단하게 이 모습을 그려보면 어떤 사건, 어떤 물건이 나한테 찾아오든지요. 그 순간에 최선을 다해서 상대방 입장 배려하고 남에게 피해주지 않는 선에서 무례하지 않게 조화를 이루는 방식으로 상대방과 자명한 선택을 내릴 뿐이에요. 다른 게 없어요. 그리고 이걸 하기 위해서 늘 깨어있을 뿐이고요. 늘 양심과 접속된 상태를 유지해야 되니까. 그냥 이렇게 살아가시는데 사람들을 오해하는 게 많은 걸 외우고 있으니까 저럴 것이다. 근데 논어에도 이 말이 나와요. 논어에도 공자님이요. 모든 일에 대해서 능란하게 다 올바르게 처리를 하시니까 사물을 제자들이 공자님이 처리한 그런 그 사례들을 모아서 외우고 있는 거예요. 공자는 이럴 때 이렇게 하고 이렇게 대책을 세워놓는 거죠. 그러니까 공자가 제자를 불러다가 넌 내가 많이 외워서 이렇게 이런 경지를 이룬 것 같냐 하니까 제자가 당연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다, 난 하나만 팠다, 이리관지했다 하고 문답이 끝나는 게 있어요. 같은 얘기예요. 양심만 팠다. 매 순간 양심의 소리 듣는데 전문가가 됐기 때문에 지금 자유자재로 답을 하는 거지. 당연히 공부 많이 해야 됩니다. 재료가 많을수록 멋진 요리가 나오니까. 그 재료예요, 정보는. 좋은 정보를 많이 모으는 것도, 그런데 이것도요, 매 순간 양심대로 일을 처리하다 보면 책을 볼 때 정신 차려서 보니까 정보가 더 오죠. 자명한 정보가 당연히 많아지죠. 정신 차리고 살면. 그 결과물이니까 공자는 통틀어서 나는 하나만 팠다. 양심의 소리에 충실했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그게 다른 사람 눈에는 많은 정보를 외워서 알고 있는 사람으로 그냥 단순히 보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영 선생님 말을 한번 들어볼게요. 성인의 마음은 광명한 거울과 같을 뿐이다. 깨끗한 거울이라 뭐가 오든지 그대로 비춰줄 뿐인 거죠. 양심에 맞게. 오직 하나의 광명함, 이건 양심의 광명함이죠. 오직 하나의 광명함이 내면에 있다가 거울같이 느끼는 것에 따라서 감촉하는 것에 따라 대응할 뿐이고 비추지 못하는 물건이 없다. 그 양심이 다 헤아려서 계산하고 다 따질 수 있다. 이미 나타난 형체가 사라지지 않고 여전히 있는데 지금 내 마음에 어떤 사물이 들어와 있는데 요놈을 처리를 안 하고 아직 나타나지 않은 것을 비추지 않은 형체가 미리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지금 이 사건을 해결해야 되는데 미래 걱정을 미리 해가지고 대책을 세우고 이렇게 살아가시는 거 아니다 이겁니다. 아직 이 사건에만 더 충실한 분이 성인이다 이거죠. 지금 나한테 어떤 발생한 일이 있으면 그 일에 온전히 집중해서 해결하는 분이 성인이지 요거는 방치하고 나타나지도 않은 사건 미리 떠올려서 걱정하고 있는 분이 아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한테 닥치신 일을 육바라밀과 양심의 사단에 딱 맞게 최선을 다해서 처리하시려고 노력하시는 순간 몰입 선정바라밀, 그렇죠? 통찰 반야바라밀, 이 상황을 수용하는 게 인욕바라밀, 이러면서 양심이 발현돼 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도 어중간하게 또 미래 걱정까지 하고 있으면 여기에 되겠냐는 거죠. 거기에 과거에 대한 후회까지 또 끌고 들어오면 망치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 사건 해결에 꼭 필요한 경우에만 과거 미래를 왔다가 그 정보를 미리 불러내보고 과거 거 끄집어내서 굴려보시는 건 괜찮은데 지금 이 사건하고 무관하게 이렇게 마음이 나가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그런데 후세가 익히는 거는 이와 같을 뿐이다. 뒷사람들이 공부하는 거 보니까 내가 보니까 지금 딱 이렇게 하고 있다. 이 사건도 해결이 안 됐는데 미래 거 또 불러오고 사라졌던 영상 또 끄집어내서 다시 그것 가지고 자기 마음을 괴롭히고 있다. 이 때문에 성인의 학문과는 어긋나게 되었다. 주공이 예절과 음악을 제작하여 이제 역사적 얘기를 해줍니다. 주공은 옛날 성인이에요. 그런데 아이고. 예.
아무튼 요 양심을 가지고 늘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자는 얘기는 기억하시고요. 주공이 주나라를 세운 그 왕 동생이거든요. 무왕 동생이라 동생인데 이 사람이 중국에서 성인으로 불려요. 왜냐하면 문화를 제정했기 때문에 그래요. 옛날 성인은요, 위대한 발명가나 그냥 명상 잘한다고 성인이 아닙니다. 중국에서 성인 소리 듣는 분들은요, 인류를 살릴 위대한 발명을 한 사람들이에요, 되게. 그러니까 홍익인간 한 보살들을 성인이라고 부르지, 군자들을 그 인류한테 혜택을 안 준 사람한테는 성인이라고 안 부릅니다. 그래서 그 황제도 다 중국 문화를 다 만들어준 사람들이에요. 황제니 요순이니. 근데 이 주공이 뭘 해줬냐면요, 주공이 주나라 세울 때 어떤 이렇게 문화를 만들어준 거예요. 예절을 만들어준 거예요. 주례의 저자거든요. 주나라 예약. 그리고 주공이 또 뭐도 했다고 돼 있냐면 주역에, 지금 우리가 보는 주역의 경문도 쓰신 분이에요. 아버지가 뭐 괴에 대해서 이렇게 풀이해 놓으면 주공이 이제 아들이죠. 주문왕이 주역을 쓴 걸로 돼 있잖아요. 아들이 거기에 대해서 또 글을 달아서 이제 지금의 주역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주문왕도 성인으로 취급하는데 주문왕이 괴에 대한 풀이를 쓰고 아들인 주공이 효에 대한 풀이를 쓰고 공자가 그 괴와 효 모든 것에 대한 풀이를 달았다고 해서 지금 주역은 세 성인의 공동작업이라고 해서 주역을 최고로 치는 겁니다. 아무튼 성인 취급받는 이분이 있고 공자가 나와서 우리가 말한 시서, 애약, 춘추, 역경 이런 거를 공식적으로 이제 경전을 간행했죠. 산정했다고 하는데요. 산정이 이렇게 깎아낸 겁니다. 기존에 있던 내려오던 경들인데 그거를 깎아내가지고 편집했다는 얘기예요. 편집해서 볼만하게 만들고 시경 같은 것도 민간 가요인데 당시 그 가사집인데 그거 중에 볼만한 거 사람들의 정서 함양에 도움되는 걸 뽑아서 시경을 만들고 이렇게 역경도 정리하고 다 정리하고 본인이 쓴 거 딱 하나예요. 춘추라는 경을 또 하나 썼죠. 역사서를 하나 썼어요. 자기가 역사를 연구해가지고 그 역사 이 세속에서는 악인들이 성공하는 모습을 보고 역사적으로라도 반드시 그거에 대해서 그 필주라 그러죠. 붓으로 이렇게 처단을 내려야겠다 해가지고 공명정대한 역사서 하나를 써서 보태서 육경을 만들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 얘기를 해주면서요. 중국은 이렇게 해야 알아들어요. 막 인도 같았으면 옛날 성인들 얘기가 또 나올 텐데 그 문화에 중국은 옛날 성인들이 다 어떤 문명을 만들어준 사람들이에요. 문명의 어떤 업그레이드를 가져온 사람들을 성인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주공이 예약을 제정하며 해가지고 천하의 문화를 열었는데 사람을 이게 인문의 세계로 이끌었는데 그런데 이것은 모든 성인이 할 수 있었던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주공 이외에 누가 있었냐면 아까 말한 요순같이 통치를 잘했던 그래서 정치의 모델이 되는 지금 모든 정치가의 모델이 되는 대동사회를 운영했던 경영했던 통치자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요순이 또 뭘 가르쳐 주냐면 오륜 같은 거를 또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이거예요. 순임금이 모든 주공이 만든 것 같은 예약을 만들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또 주공이 공자가 쓴 육경을 정리하진 않았다는 거예요. 할 수 있었는데 성인들이니까 양심의 전문가니까 다 할 수 있었는데도 요순이 주공이 한 작업을 안 했고 주공이 공자가 한 작업을 미리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즉 나중에 인류 사회가 좀 더 복잡해지고 그런 게 필요할 때 그때 성인이 만들 거다고 믿고 자기는 그 시대에 필요한 것만 만들었다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예. 모든 성인이 다 할 수 있는 것이었는데도 요수는 그걸 안 하고 주공을 왜 기다렸는가? 공자가 육경을 산정해서 만세에 알렸는데 그것 또한 성인이면 할 수 있는 거였는데 왜 주공 그걸 먼저 안 하고 공자를 기다렸던가? 역사적 얘기를 하면서 이 얘기를 한 겁니다. 성인이라 하더라도 모든 걸 하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그 시대에 필요한 걸 만들어내지.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라는 얘기를 하려고 이 얘기를 한 겁니다. 성인은 그때를 만나야 비로소 그 일을 하였다. 역사적 사실이 그렇지 않냐 이거죠. 그들은 단지 광명하지 못함. 내 양심이 혹시 어두울까 그것만 걱정했지. 사물이 오는 것을 내가 다 분석 못할까 걱정한 적은 없다. 늘 양심만 분석했다. 한 놈만 팠다. 내 양심만 잘 파면 당연히 분석 잘할 수 있으니까요. 양심에 대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일의 변화를 조사하여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또한 비출 때의 일이었다. 그게 내 앞에 올 때 그거에 대해 조사했지 본격적으로. 오지도 않은 걸 미리 결론 내려놓고 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참고만 했지. 그러니 학자는 먼저 자기 양심을 광명하게 하는 공부를 해야 한다. 학자는 오직 이 양심에 광명하지 못함을 걱정해야지
혹시 내가 모든 일을 다 조사해서 답을 못 마련할까? 그거 걱정해서는 안 된다. 양심만 밝혀놓으면 다 비춘다. 거울에 뭐 물건 다 비추듯이. 요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육징이라는 사람이. 그렇다면 텅 비어서 조짐이 없는 가운데 온갖 형상이 질서정연하게 갖추어져 있다라는 말은 어떠합니까? 육징이 지금 포기를 안 하고요. 그런데 옛날 그 철학자들 말에 마음을 텅 비우고 있으면 삼라만상이 그 안에 다 들어온다고 좀 투시 쪽을 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미리 예측. 그 얘기를 하니까 양명이 그 말은 참 좋은데 그 말을 잘 살펴보지 못하면 병통이 생긴다. 그 말을 가지고 욕심을 거기다 집어넣으면 미래를 볼 수 있다라고 자꾸 로또 번호, 주식 번호 여기다가 마음을 쏟을 거 아닙니까? 그게 아니고 요 말은 뭐냐면요. 텅 비어서 이 순수한 우리 마음 안에는요. 양심의 원리들이 선명하다는 얘기예요. 로고스가 선명하다. 사람들은 여기다 욕심을 붙여서 내가 보고 싶은 물건을 보고자 하는 데다 욕심을 붙여서 이해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잘못된다 하는 겁니다. 예. 로또 번호도 보이면 봐야죠. 보이면 하늘이 나한테 줬나 보다고 보면 되지만 그거 보겠다 하고 앉아 계시면요. 다른 걸 못 하잖아요. 지금 이 순간 나한테 닥친 일들 처리해야 내 양심이 개발되는데 양심 개발은 안 되고 명상을 이용해가지고 욕심만 계속 커질 거 아닙니까? 그거 안 되면 큰일 난다 하는 마음만 만들어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 공부가 제대로 안 되니까 이거는 명상을 이용해서 다른 용도로 쓰시는 거지 이게 양심 개발에 쓰신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자꾸 뭘 봐야 내가 대책을 세운다고 답을 그렇게 내리고 덤비시니까 공부가 안 된다는 거예요. 양심이 답인데 양심만 확충해 놓으면 모든 문제를 다 풀 수 있는데 사람들은 꼭 봐서 뭘 대책을 마련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나하나 물건을 쫓아가다 보면요. 본질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정말 엄청난 신통이 나오는 무기가 여러분 안에 있는데 그걸 못 꺼내 쓰고 하나하나 사건에 집착해가지고 탐진치에 빠져버리더라 하는 거죠. 저도 예전에 이렇게 생각한 적이 있어요. 저도 한때 투시를 목표로 한 적이 있기 때문에 명상을 하면 앞날이 훤히 보인다. 딱 이런 얘기를 듣고 시작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사실 앞날을 보려고 하면요. 욕망에 빠져야 돼요. 제가. 앞날을 보고 싶다. 이런 욕망에 빠져야 그래도 뭔가 앞날이 보일 것 같은데 아닌 거라면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게 되거든요. 명상을 하다 보면. 오히려요. 명상이 잘 되면요. 지금 이 순간에 딱 마음이 집중됩니다. 딴 게 욕심이 사라져 버려요. 그런데 일부러 미래를 봐야 된다는 생각을 자꾸 해야 된다고요. 욕망을 일으켜야만 그 일이 일어날 것 같은데 문제는 그렇게 되는데 그럼 내가 욕망에 빠져서 뭘 하겠다는 건지 갑자기 본말이 이게 뒤집어진 거예요. 원래 양심을 잘 따르는 사람이 되려고 명상을 시작했는데 왜 나는 양심을 잘 따르려면 미래를 예측해야 된다. 고로 나는 투시를 잘해야 된다. 그러려면 명상 중에 투시할 욕심을 세워야 된다. 이렇게 가니까 안 맞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다 내려놓으니까 편해지고 오히려 양심의 소리가 선명히 잘 들려서 딱 제 경험과 이렇게 맞는 글이라서 뽑았는데요. 그래서 내려놓고 나니까 편해지는데 그 전에는 자꾸 봐야 잘 된다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정보가 부족해서 나는 그 일을 처리 못할 것이다. 미리 정보를 확보해야만 나는 그 일을 처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 양심 개발보다 자꾸 이런 정보에 집착하게 되고 더 많은 어떤 정보를 얻으려면 뭔가 예측을 해야 되고 영적인 어떤 예측인 투시까지도 생각을 하게 되고 욕심이 나게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아니고 내 양심의 소리만 충실하면 양심이 우주적인 계산을 해서 나한테 답을 주는데 내 작은 머리로 계산하는 거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흉내도 못 낼 정도로 고차원적인 답이 안에서 나와버립니다. 그래서 양심에 자명하게만 해놓으면 10년 뒤, 20년 뒤에 봐도 딱딱 맞게 돼 있어요. 그게 진짜 예측인데 사람들은 작은 소견으로 뭘 답을 알고 싶어 해서 덤비다 보니까 오히려 우주적인 어떤 그런 큰 흐름을 깨버리게 되겠더라고요. 제가 결국 생각해낸 게 그때 제 에고를 설득한 방식이 이거였어요. 미래를 예측해서 우리가 뭘 한다고 하지만 사실 저도 꿈꾸면 잘 맞는 편이거든요. 그런데요, 이게 도움이 잘 안 돼요. 꿔서 봐도 그 상황 되고 지나가 봐야 알아요. 아, 그 꿈이 이루어졌다. 뭔 일을 할 때 실제 도움이 되지는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보가 그렇게 자세히 오는 게 아니고. 그러면 미리 미래를 살할 정도 돼야 뭐 정보를 다 자세히 알지 부분 얻은 정보는 결국 별로 도움이 안 되더라는 거죠. 결국 그 자리 가서는 또 양심적이냐가 근원적인 문제가 되는데 양심 해결이 안 돼요. 예측은 해서 혹시 여러분이 미리 봤던 상황을 맞이한다고 해서 그 상황을 멋지게 해결하느냐도 아니라는 거죠, 사실은.
결국 양심 실력이 딸리면요. 그 자리 가서도 또 이상한 짓을 하겠네. 설사 예측했다 하더라도. 그래서 이런 생각을 두루 해보시면서 예측할 욕심을 좀 비우시고 미래를 막 예측해야겠다기보다 이 순간순간 난 양심에 충실하게 살겠다는 걸 원을 세우시면 훨씬 이게 근사에 맞죠. 가까운 것부터 생각하는 거에 맞고 훨씬 자명한 삶이 되실 겁니다. 우리 죽은 뒤에 몰라요. 죽은 뒤를 자꾸 생각하시면 안 돼요. 죽은 뒤에 어디 갈까 어쩔까 이거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살았을 때 양심을 더 잘하자라는 거에 초점을 두시는 게 훨씬 현명한 분입니다.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실제 왕陽明은 그런 거 잘한 분이라서 제자들이 와서 자꾸 이렇게 물은 거예요. 왕陽明 선생님 공부하실 때는요. 어디 이렇게 산에서 공부하실 때 투시가 돼서요. 친구들이 오면 다 보였대요. 그래서 친구 올라오면은 미리 마중 나가서 맞이하고 그래서 친구들 놀래키고 이걸 좀 하다가 참 뭔가 허무하다. 이거 내가 뭔 짓이냐 하고 자기가 버린 거예요. 근데 자기는 허무해서 버렸는데 제자들은 은근히 자꾸 이걸 바라는 거죠. 소문 듣고 왔기 때문에. 그런 거 좀 가르쳐주면 내가 되게 미래를 봐서 되게 잘 처신할 텐데 왕陽선생님이 그런 거 아니다. 내가 얻은 거는 그거는 내가 철없을 때 한 거고 내가 도 얻은 건 그게 아닌데 제자들은 자꾸 철없을 때 하던 거 좀 가르쳐달라고 하니까 역정을 많이 냅니다. 이런 사례가 많아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니까 근데 되게 도움이 되는 말씀일 겁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